반갑습니다. 전영길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은 이미 10년 전부터 부정선거 이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해 오신 분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경욱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한 5년 전부터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오셨는데 저는 좀 늦게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기에는 원래는요, 그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해왔습니다. 수능 강의하고 해서 26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도로로 나오게 된, 아스팔트로 나오게 된 계기가 사실은 탄핵 정국 속에서 나오게 됐지만 직접적으로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이거 부정선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렇게 여러 영상 올리는 중에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이거 부정선거 바로잡아야 되겠다. 도대체 선관위가 뭐길래 국정원 조사도 안 받으려고 하고 감사원 감사도 안 받으려고 하고 또 감추어진 게 너무 많고 또 해킹된 것도 많고, 야, 이거 민주주의에서 그죠? 지도자 뽑는,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는 선거 투표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렇게 부실 관리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감사도 안 받고 그러면서 인사라든가 비리가 1200건이 넘고, 이거 참 심각하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상계엄 때 국회에다가 보낸 그 계엄군이 280명이고 반면에 그 선관위에 보낸 우리 계엄군이 더 많았거든요. 왜 그럴까?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다가, 야, 이거 선관위가 문제가 그동안 내가 몰라서 그렇지 참 문제가 많았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관위가 우리가 2002년도부터 문제가 많이 생겼더라고. 그때 한이 월드컵 하는 애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 선관위가 요즘 정보화되고 전산화되다 보니까 선거 투표 관리도 전산화를 가져오면서 초등학생도 알다시피 전산화는 사실은 이렇게 해킹 위험도 있고 전산 조작도 가능한데 오히려 빨리 한다는 그런 그 명목으로 전산화가 많이 됐지만은 오히려 그게 부정선거의 원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야, 이거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하자. 대만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대만 투표는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가 개표장으로 바로 바뀌어요. 투표한 이동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집계를 다 해요. 대만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수출 1등이고 IT 강국이거든요. 독일도 그렇게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IT가 강하지만 전산하지만 전산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대만은 왜 그럼 투표 이동 없이, 투표함 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참관인들 다 보는 가운데서 집계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투표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수작업으로 다 하도록 하자라고 영상 올렸는데 그게 뜻밖으로 조회수가 한 300만 건이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선관위에 비판했는데 누가 저를 고발했는지 아세요?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선관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 부정선거 의혹도 많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선관위하고 우리가 커넥션 한건 앞으로 할 듯 또는 그런 의혹이 오히려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고 파면되었는데 그때 제가 또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또 민주당이 저를 또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가 비록 결과론적으로 8대0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용되고 파면되었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약간의 어떤 법적인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식선에도 너무 이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기가 분명히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한 이유
이제 대충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선관위를 지금 비판할 때요. 또 저보다 먼저 나오신 여기 우리 그 여러 투쟁해 오신 분들이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 저도 좀 죄송합니다만은 야, 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나? 그 음모론 아닌가? 어?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아니고 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대한민국이 뭔 부정선거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TV에서 나가서 출연했을 때 제가 부정선거 이거 좀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니까 이준석이가 저보고 그거 TV 토론하자 이러더라고요. 지는 안 믿는다 이거지요. 제가 뭐라 했냐면은 이거는 토론 주제가 아니고 증거가 넘쳐나는데 증거가 따지면 되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는요 유튜브가 참 있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증거 보여주고 2탄을 준비하는데 그때 비상기업이 터졌던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지금은요 조금 이좀 유튜브 채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힘이 셉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게 50억 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50억 뷰가는 그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온 세상에 알려졌거든요. 지금 작은 휴대폰을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계시겠지만 참 이 힘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선거 주장해오고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는 걸 지적해 왔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은 게요. 어느 순간 현재 2월 1일 날 지난 이제 2달 전이지요. 2월 1일 날 여론조사 공정에서 발표에 하면 선관위에 대해서 과연 투표 관리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까? 라는 여론조사 결과 49%만이 신뢰한다고 나왔어요. 50%가 국민 전체 절반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달 뒤 3월 14일 날 한국갤럽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기 지금 선관위 앞에 제가 와 있습니다만 선관위들 참 부끄럽지요.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한다는 게 더 낮아져가 아까는 49%인데 이제는 44%로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혹시나 영상 보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연히 전환길의 이 영상 보다가 야, 너 선관 전환길이가 또 부정선거 이야기하네? 저거 음모론자 아니가 한다면 증거를 한번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증거가 넘쳐나요. 메모 좀 해보십시오. 왜 더 카르텔 맞지요? 왜 더 카르텔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은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서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지금 이제 부정선거랑 싸우신 분 아닙니까? 변호사가 거짓말하고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넘쳐납니다. 공병호 TV 검색해보시고 공병호 TV 그분은 이미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산 조작 때문에 책으로 전거를 냈는데 책이 벌써 5권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처럼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부정선거에서 야 선관위 너희 큰일이다 부정선거 증거가 이만큼이다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선관위가 아니라면은 공병호 씨를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발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법정에 가면 선관위가 지거든요. 왜냐면 증거가 넘쳐나요. 다시 말씀드리니까 웨드 카르텔 공병호 TV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박주현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들에게 또 많이 알려오신 전에 KBS 추적 60분이 KBS 탐사보도의 최고 PD가 이영동 PD입니다. 그 이영동 PD도 이런 말 남겼죠. 지난기랑 똑같이 처음에는 음모론이라 생각했고 그 뒤로는 의심하다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답니다. 의심에서 시작해서 확신으로 바뀌어야 됐다. 왜요? 조사해보니까 이거 너무나 증거 반박불가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미 우리 2030 청년들에게 다 알려진 단어입니다. 형상기업종이 기억나시죠? 형상기업종이 여러분 그거요 선관위도 쪽팔릴 겁니다. 뭐냐 하면은 빳빳한 우리 신권 타발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검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선관위 홈페이지도 처음에 올렸어요. 원래 투표 용지가 야
일반 투표용지를 보도록 한 번이나 두 번 긴 걸 접었다가 이렇게 투표 기표해가지고 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 모아보니까 이게 약간 꾸겨진 거 이거 접어진 자국이 있는데 선관위에서 딱 제시했는 거는 만원짜리 5만원짜리 신권 다발처럼 빡빡하게 딱 있어요. 야 이런 게 있나 세상에 하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원래 투표용지가 형상기억종에서 원래 접었던 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딱 빡빡해진다는 겁니다. 수많은 종이 전문 회사 사장들이 그런 종이를 세상에 없대요. 그러자 여러분 선관위 홈페이지 그걸 무조건 삭제해버렸어요. 정의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선관위 저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 외에도 뭐 대주님 용지다 투표 용지가 여러분 한 사람마다 투표인데 그게 붙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알죠? 투표 용지에 붙은 것도 나오고 정의가 넘쳐나요.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 라고 하는 거는 니도 보라고. 외도 카르텔 공병원 PD 이영돈 PD 찾아보라고 임마. 보고 나면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거라고. 안 보면서 음모론이다 못 믿겠다는 사람은 이 자신이 무식한 거잖아. 정말로 지금 넘쳐나는 증거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면 부정선거를 왜 누가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미요 현재 대한민국은 슬프게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 절반 가까이는요 뭐 비상기업이 잘못됐으니까 뭐 이렇게 탄핵된 거 아닌데 여러분 비상기업이 내란이라면서 역사에 제가 역사 강사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내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비상기업은 헌법에 권한 게 대통령 고유 권한이잖아요. 이런 어떤 변호사도 반박 불러야 지원돼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법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연구회라는 사법부들이 사법을 정확한 칼들이 다 장악했으니 뭐 이미 뭐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그 혹시 국제인권연구회 출신하고 다 배웠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야 또 어떤 사람들은 봐라 부정선거 관련해서 소송 제기했는데 이긴 사람 있냐? 150개 정보다가 150대 빵으로 다 패소했지 않냐?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네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있다고 고소 고발하면은 피고소인이 누구냐면 중앙선관위원장이에요. 그 중앙선관위원장이 뭘 겸직하는지 아세요? 대법관을 겸직해요. 지방의 선관위원장은 지방 판사가 겸직해요. 그럼 뭘 말하는지 알아요? 자, 내가 고발했죠? 부정선거니까 고발하면은 그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법관 판사다 이 말이야. 사법부의 그 부정선거를 심판하는 사람도 판사가 같은 인물이다 이 뜻이에요. 한 통속이라 이거지요. 선관위원도 판사고 사법부도 판사니까 여러분 부정선거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소 고발하면 판사가 전부 다 기각시켜버리고 안 받아주는 거야. 심판이 선수를 한쪽 편을 들고 있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투표한 열어보니까 뭐야 문제점이 너무 많았지만 전부 다 패소 땅땅 하면 끝나는 게 현재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이뿐인지 아십니까? 이미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사법부도 좌파 카르텔이 다 장악했고요. 슬픈 현실입니다. 대한 어느 뒤까지가 무너져 어디 끝이 바로 잡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사법부, 공수처, 선관위, 언론, 경찰 뭐 이런까지 다 장악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통령도 보십시오. 대통령도 역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미
좌파 카르텔이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좀 유튜브 검색해서 레드 카르텔, 그리고 공병호 TV, 박주현 변호사 메모했다가 자기 눈 한번 보세요. 보고 나면, 증거를 보고 나면, 라고 의심해서 확신으로 바뀔 거고, 이영돈 PD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곧 한 보름 뒤에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국민들이 다 보셔가지고, 자, 이 문제가 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가? 전환기가 뭐 하려고 나와가지고 욕먹으면 요즘 전환기 욕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나라가 곧 다가올 6월 3일 대선에서요, 잘못되면 자유민주주의 무너져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야, 설마 대한민국이 먹히고 뭐 제2의 홍콩이 되고 제2의 티벳이 되고 제2의 신장 위구가 되겠냐. 여러분, 이거는요, 스스로가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무식해서 그렇고, 깨구리가 죽어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깨구리가 뭐 찬물에 넣으면 펄펄 뛰다가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아이고 뜨뜻해지네 뜨뜻해지다가 물이 펄펄 끓고, 근데 내가 조용히 뜨거워서 익어서 죽어버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도로에 아스팔트 나와 계시는 분들이 할 일 없어 나왔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저랑 같은 인식에서 까딱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 까딱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 제2의 홍콩이 되고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것, 위기감 속에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얼마나 보편적이고 상식적입니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한미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통해서 지난 우리 80여 년간 70년간 전쟁 없던 이유가 한미동맹 미국 덕분 아닌가? 그걸 지키고자 하는 게 뭐가 잘못됐지요? 한미동맹 강화해서 안보를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법치주의 존중하자, 상식과 공정을 지키자.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온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게 뭐예요? 선관위에서도 한번 보세요. 작은아마 우리가 영업을 제기하면 선관위가 스스로, 여러분 일산부 정도 우리가 세금 내는 돈으로 운영을 못 만들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유언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누구 특정 6월 3일 대선 앞두고 누구 어떤 후보를 이익을 주거나 불리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그 지지율이 높다 치면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야당도 어떤 후보들도 공정하게 하자는 게 다 동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야, 누가 들어봐. 공정하게 하자는 우리 요구가 별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니, 의혹이 많은 걸 공정하게 해달라는 이 요구가 얼마나 여러분 보편 타당한 주장 아닙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원래 우리 세금 내가지고 운영하는 선관위에서 해야 될 책무가 원래 공정하고, 저 앞에 펜만 돌에 쓰여 있잖아요. 공명선거라고 쓰여져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죠? 공명선거 하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공명선거를 전달할까? 그래, 국민들이 전산화에 대해서 해킹 위험도 있고 조작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옳은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결국엔 받아들여지겠지만은, 당장에 지금 급한 게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선거가 또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의 49%, 4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제일 부정성 의혹이 높은 게 당일 투표입니까? 사전 투표입니까? 사전 투표니까 많은 이런 의혹이, 사전 투표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까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야, 사전 투표 하지 말자, 빨리 바꿔달라, 또는 아까 말 전산하지 말고 수작업을 하자니까 이미 이제 법계적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6월 3일 앞두고 대선 앞두고 할 수 있는 게 기권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자체적인 규칙 개정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거는 5월 10일 날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까지는 고치면 되거든요. 그것만이라도 고쳐달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월 16일 날 저랑 이영돈 PD랑 공명선거정부연합 근데 뭐 우리 이 단체들도 같이 와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같이 뭉쳐야 돼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저희들이 와서 그때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이곳 중앙선관위에 와서 4월 18일 날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요청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답변하신 대로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당일 투표나 사전 투표나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지 않습니다. 당일 투표는 투표관리관의 도장, 개인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인지 확인하고는 투표 용지를 받지요? 거기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개인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는 충격이죠? 친구들 보이는데 투표 용지를 주는데 그게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 용지를 받아요. 거기에다가 투표를 하게 되면 전환기를 투표하면 이거는 다음에 전두길, 전삼길, 전사길, 전오길이 투표했는지 그 투표 용지를 넣어도 알 수 확인이 안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라도 담임선생님이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그 투표 용지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당일 투표처럼 사전 투표 용지도 각 투표관리관에 그날 누가 관리하는지 그 사람 개인 도장을 찍으면 그 투표 용지에다가 둔다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 공직선거법 158도 3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그거라도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을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사전 투표한 뒤에 당일 투표까지 며칠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투표함을 열면 안 되잖아요. 투표함을 갖고 난 게 봉인을 하는데 그게 잔류파쇄형 봉인지 쉽게 말해 뚜껑 열면 찢어지는 그거를 해달라고 부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리한 요구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전 투표한 뒤에 당일 개표할 때까지 투표함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때 CCTV를 원래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근데 CCTV는 여러분 초등학생도 알아요.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24시간 뭐 인력 부족하면 우리가 갈게. 자유로운 싸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표할 때까지 투표 뭐 함을 우리가 감시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장한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이재명이든 누구든 뭐 김문수인지 또 한덕수인지 뭐 또 홍준표인지 누가 되든 간에 공정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투표함 24시간 잘 관리해달라. 잔류형 봉인지를 해서 찢어지는 그 흔적이 남는 그런 봉인지를 해달라. 그리고 당일 투표처럼 사전 투표도 투표 용지에 본인 투표 관리가 도장 찍는 걸 달라. 요게요 중앙선관위의 규칙만 고치면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4월 18일 날 제안했고 4월 23일 며칠 전이지요? 그때까지 서면으로 답변해달라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음날 주장 요구했습니다. 노태양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민 사무총장에 직접 면담 요청한다 그랬고 그 답변 기한이 오늘 하면 내일 4월 29일까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 주기를 했는데 한번 챙겨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만약에 그 요청도 안 받아주고 우리가 요구했는 무리한 것도 아니고 중앙선관위 규칙 개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 정도는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안 받아준다면은 선관위에는 저 돌 보이죠? 캐치프레이즈 공명선을 저 돌 빼내야 돼요. 공명선 나온다는 의지가 전혀 없고 이 선관위는 부정
여러분, 만약에 이거 안 고치고 하면요, 이경돈 PD가 통계를 하면 300만 표 차이로 선거 조작하는 모 후보가 당선되도록 조작돼 있대. 이미 이대로 가면 우리는 끝까지 필요도 없어요. 우리 연세대신 한 8명 한 번이 껴서 휠체어 타고 와서 한 표 한 표 하러 줬다는 이유가 뭡니까? 내 한 표 도둑맞고 싶지 않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한 표 행사하겠다는 그걸 관리를 잘해주고 정직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받아준다는 것은 이 선관위를 직무유기고 결국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국민들이 원하는지도 안 받아준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선거가 진행되어서 그런 부정선거 의혹이 나온다면 저는 대선 불복운동을 청구할 겁니다. 선거에 앞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선관위, 중앙선관위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요구는 안 받는다면 이거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감시해야 될 겁니다. 6월 3일 대선 앞두고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연합회가 정보를 공유하면서요, 이 투표가 어떻게 진행될지 사전 투표에 대해서 정말 감시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저보고 오늘 치과의사 선생님은 몇 년 전부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해보는데 자기도 통계 아무리 연구해봐도 부정선거 날짜가 지난 길,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대. 이대로 가면은 뻔한 뻔짜 이미 짜여진 대로 투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대. 전산화됐어. 그래서 실치나 광장에 가서 100만 명 모여가지고 선거 거부해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저도 확실히 아직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높으니까 이제부터 두 눈 버럭 뜨고 이 선관위 앞을 하나하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당장은 내일 요청한 그 면담 요청에 대해서 결과 보고 제가 어떤 마음 진행할지 저도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보다 더 먼저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 부정선거에 관한 거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등 카르텔, 공명호 TV, 이영돈 PD, 박주현 변호사, 민경욱 TV도 있죠. 민경욱. 네, 민경욱 TV도 꼭 보십시오. 보시고 나면 압니다.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연수 을지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소송 제기했는데 수많은 증거가 나왔죠. 하지만 뭐가 나왔습니까? 판사가 말하기를, 예를 들면은 이건 부정성 일수는 맞지만 이거 가지고 당당히 바뀌지는 않으니까 넘어간대요.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단 한 표의 부정성가 나와도 재투표를 했어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대통령 투표, 형상 기업종이 이런 증거가 나와도 그냥 넘어가는 게 왜 그렇다고요? 바로 선관위원장도 판사, 사법부 재판하는 사람도 판사, 다 같은 공석인 거예요. 이걸 국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이 없어가지고 패소한 게 아니라 150대 빵으로 패소한 이유는 바로 판사가 선관위원장이 한 똥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도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감해 주셔도 아마도 우리 주장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의심이었는데 이제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음모론이라고 의심하고 욕있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해가 졌는데요. 다들 고생하신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싸워준 덕분에 이 법이 개정되고 공명한 선거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공이고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임을 저는 인정하고 저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환기 선생님이 다 뭉쳐서 함께 해야 된다 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하고 특히나 우리 2030 세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전환기 시장님 특별히 좀 강조를 해주시고, 자, 우리 장전 박사님이 고발한 이 사건, 이재명 추미애 박찬대 등 가짜 국회의원이 2024년 4.15 총선에서 정상조작 사기 신고로 장전 박사님 또 공병호 박사님 공개적으로 이렇게 충격적이죠. 공개적으로 제가 이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명단은 제가 그냥 지난길 뉴스랑 언론사 대표입니다. 언론인으로서 발행인으로서 하는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름은 말하지 않으면 된대요. 뭐냐면 현재 바닥에서 쓰여진 게 이름은 안 할게요. 무려 지난 2024년 작년이죠. 이제 재작년이죠. 2024년 총선에서 무려 53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느 당인지. 그래서 그 당이 선관위와 한 통속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충격적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에서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쪽팔리잖아요. 자기들이 53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되다가 부끄럽잖아요. 근데 고소 고발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덕닥합니다. 조용해라. 왜요? 드러나고 고소 고발하면 조사해보면 드러나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더 세게 요구해야 됩니다. 현재 민주당의 53명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고소고발 해보십시오. 국민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전환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30을 깨우는 전환기 신드롬을 일으키신 분이시죠. 오늘 그 진가를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이 늦었습니다. 벌써 이제